만약 어느 날 당신의 눈앞에 이승을 떠난 이가 호련히 나타나 사무친 억울함을 토로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한 마을을 뒤흔든 끔찍한 비극과 함께 섬뜩한 유령이 출몰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그저 미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죽은 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죽은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는 한 용기 있는 이의 여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장화와 홍련 자매에게 드리워진 비극의 그림자는 어떻게 드리워졌고 그 진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의 빛을 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주 오래전 평화로운 한 마을에 장화와 홍련이라는 어여쁜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번이자 가족이 되어주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꽃잎처럼 고운 얼굴과 해맑은 웃음소리로 집안을 늘 화사하게 밝히던 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티 없이 맑은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했던 나날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으니 바로 새어머니 허씨가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죠. 새어머니 허씨는 첫눈에 보아도 심술궂은 기색이 역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집안의 밝고 따뜻했던 분위기는 점차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된 불화와 시기심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허씨는 자신의 친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한편 장화와 홍련 자매에게는 노골적인 냉대와 차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매의 순수하고 해맑았던 미소는 새어머니의 매서운 눈총과 끝없는 구박 속에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자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음침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새어머니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온갖 심한 말로 자매의 마음을 핥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매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매일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자매의 삶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새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평화로웠던 자매의 삶은 새어머니 허씨의 등장과 함께 비극적인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과연 이 불쌍한 자매에게는 또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그저 새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평화로웠던 자매의 삶은 새어머니 허씨의 등장과 함께 비극적인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과연 이 불쌍한 자매에게는 또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새어머니 허씨의 탐욕과 시기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장화와 홍련 자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자신의 아들들이 가문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기를 간절히 바랐죠. 이러한 어두운 욕망은 결국 두 자매를 향한 가혹한 학대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장화가 불미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거짓 소문을 교묘하게 지어내어 아버지에게 고했죠. 쥐새끼를 이용해 임신한 것처럼 꾸민 잔인한 계략 앞에서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새로 얻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새어머니의 악랄한 이간질에 흔들리고 말았죠.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이
분노와 수치심에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는 결국 장화를 저수지 옆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과 새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은 어린 홍련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홍련 또한 언니가 떠난 그 연못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했던 두 자매는 새어머니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해 차가운 물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두 딸을 잃은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 허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자매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했죠. 그녀는 두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빌미로 아버지를 더욱 억압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의 억울한 죽음 이후 마을에는 기이하고 섬뜩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인기척 없는 곳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등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쳐야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일은 바로 마을에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들이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관찰사가 부임할 때마다 그들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3명의 관찰사가 연달아 죽음을 맞이하자 마을은 더 이상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누구도 이 기이한 마을의 관찰사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장화와 홍련 자매의 원호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기이한 연쇄의 죽음의 고리를 끊고 두 자매의 한을 풀어줄 용기 있는 이는 나타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하며 마을의 짙은 암문을 걷어낼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함께 마침내 한 인물이 마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바로 배짱 두둑한 이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찰사였습니다. 이 관찰사는 전임자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죽음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미신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죠.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떠도는 유령 이야기에 공포에 질려 있을 때도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망하며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이치에 맞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끊이지 않는 기이한 죽음의 행렬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불운한 사고나 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은 자들의 한이 서려 있는 것일까요? 관찰사는 부임 첫날 밤,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섬뜩한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고요한 방 안에 갑자기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흐릿하고 애처로운 형상이 그의 눈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형상은 바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장화 자매 중 언니, 장화의 원혼이었죠. 그녀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 가녀린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깊은 슬픔과 절규는 관찰사의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어쩌면 마음으로 전해지는 듯한 아픔으로 자신의 억울한 죽음과 탐욕스러운 새어머니 허씨의 잔혹한 계략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쥐를 이용한 교활한 누명, 강물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순간,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홍련마저 자신을 뒤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이야기까지. 관찰사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기 힘든 고백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장화의 애절한 호소 속에서 진실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처절한 사연이었기에 관찰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며 진실을 향한 그의 의지를 불태웠죠. 새벽녘, 장화의 원혼이 사라진 후에도 관찰사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깊은 연민, 그리고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미신으로 흘려들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의 도리이자 관찰사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는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사건의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함께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관찰사의 확고한 의지에 차츰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사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면밀히 신문하고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특히 새어머니 허씨와 그녀의 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능청스럽게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뺌하던 허씨와 아들이었지만 관찰사의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제시되는 증거들 앞에서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자매의 죽음 이후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허씨의 악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국 감출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앞에 허씨와 그녀의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장화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계략, 그리고 홍련의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이용했던 파렴치한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추악한 악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죠. 그리하여 허씨와 그녀의 아들은 자신들의 잔혹한 죄에 합당한 준엄한 처벌을 받으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관찰사는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조용히 장화와 홍련 자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관찰사는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반드시 스스로의 길을 찾아 세상을 향해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인 거죠. 관찰사는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화 홍련 자매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특별한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하게 희생된 약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끈질기게 파헤쳐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비록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일어난 비극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아니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수많은 진실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는 않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사연이 혹은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이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질문하고 끈기 있게 파고들어 마침내 빛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화 홍련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죽하면 억울함이 쌓이면 돌담도 무너뜨린다는 옛말까지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제 빛을 발하며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스스로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으려 애쓰거나 혹은 들었음에도 용기 내어 행동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장화 홍련 자매의 비극적인 삶과 그 이후의 기묘한 사건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와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화 홍련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진실은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용기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장화 홍련 자매의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분명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